예술가들은 자신의 철학을 화폭 속에 담아냅니다. 그러나 혼데르스 바서만큼 한 가지 철학을 평생토록 그처럼 다양하게 표현해낸 예술가는 많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이상적인 꿈을 화폭 속에 담아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그는 화폭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예술가이며 선구자이고 행동하는 화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슐레에 이어서 토탈 아트를 완성한 20세기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화가 혼데르트 바서의 작품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정 무엇인가? 혼데르트 바서는 평생 그 답을 찾기 위해 붓을 들었다. 혼데르트 바서의 꿈이 담긴 작품들이 지난 12월 한국 땅을 밟았다. 혼데르트 바서의 평생 후견인인 요람 하렐의 축사로 국내 전시회 테이프를 끊었다. Art is the bridge between man and nature.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던 요람 하렐. 이번 전시회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입장권의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 전시회로 기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냥 너무 심플하게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분의 정신을 입각하여 이런 운동을 이어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월드비전을 나눔 후원으로 모시고 계속 올해 초부터 저희가 이제 고래 살리기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크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그 성인 티켓 판매금의 3%는 이제 잠비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에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화 60여 점을 비롯해 그래픽과 테피스트리, 그가 설계한 건축물의 모형에 이르기까지 총 120여 점의 작품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관객들을 만났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슐레와 함께 토탈 아트를 완성시킨 오스트리아의 대표 작가 혼데르트 바서. 그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혼데르트 바서는 192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무렵 그의 일생을 바꾼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인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도나우스 트라세이의 할머니 집으로 추방당했던 그는 전쟁의 포탄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야 했다. 참혹했던 전쟁 속에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포탄의 파편을 맞으면서 그는 전쟁에 물들지 않은 마을에 대한 향수를 풍경화로 남기기 시작했다. When he started to paint nature, what he saw. The main reason was that he collected flowers and he dried them in between pages of a book, like many young people do. And then he saw that they lose the color. So he said that when I paint it, the color will stay.
So that's the way he started to paint nature, flowers, trees, etc.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는 어느새 20살의 청년이 됐다. 그리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에게 화가로서의 영감을 준 것은 자연이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화포 위에 담고 싶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 풍경화를 그리면서 얻은 그 작은 깨달음은 예술가로서의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평생 동안 그가 남긴 모든 작품 속에는 자연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훈데르트 바서의 어린 시절 꿈이 녹아있다. When I paint a painting, I always think how would it stand the comparison with a tree, with a plant, and so. That's why I always put paintings into nature to see if they can stand the comparison. If they are just as good as a tree, then I'm happy. You see, this is the nature is my teacher, is my master.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에서만큼은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듯 어우러져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그에게 있어 그림은 오랜 꿈의 열매이자 수확물이었던 것이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 눈을 떼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한편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것은 단지 그의 꿈을 작품 속에 담아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작품들을 보고 와 정말 동화 같다, 몽환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 그 비밀은 바로 색채에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신비롭고 뭔가 이 색채에 마법의 주문을 건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훈데르트 바서를 바로 색채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은 마법의 주문처럼 강렬하다. 화려하고도 몽환적인 색채 때문이다. 30일간의 팩스 페인팅은 훈데르트 바서의 뛰어난 색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30일 동안 매일 타이프 용지에 펜화를 그렸다. 그리고 이 펜화를 친구에게 팩스로 보냈다. 훗날 30장의 팩스는 종이에 옮겨졌고 수채, 아크릴, 템페라, 오일, 레카와 금속 등 다양한 방식의 채색이 더해졌다. 그렇게 탄생된 작품이 바로 30일간의 팩스 페인팅이다. 훈데르트 바서는 색채에 있어서도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화가였다. 그리고 환상적인 색채가 어우러진 작품을 탄생시켰다. 훈데르트 바서는 어떤 이제 이색 옆에는 이색이 가야 되고 이색 옆에는 왜 이색이 가면 안 되고 저희가 보색도 어렸을 때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훈데르트 바서는 정규적인 과정 그 수업을 받은 게 딱 3개월밖에 없어요. 그 일생을 통틀어서 3개월하고 딱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그에게 이득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색을 사실 이렇게 옆에다 같이 나란히 배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훈데르트 바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물감이라던가 이런 모든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물감의 재료는 흙이었다. While I was in Uganda, I got some termite earth. I broke a piece off a termite hill and took it with me.
It is a magical color. I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olors you can buy. 자연 속에서 얻어낸 물감들은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 생명력은 작품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했다. Paint he made by himself. He didn't make all the paints by himself, but he also made paint by himself. They have a special texture and they are not the same like pigments of paint, or they are that kind. He leaves a trace of his life, of the places he visited when he takes the earth, for instance, of different places. 청량기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주교좌 대성당. 이 작품 속에서 그는 웅장한 성당의 벽을 표현하기 위해 모로코에서 가져온 붉은 토양을 사용했다. 깊고도 독특한 질감의 붉은 빛을 그는 자연에서 끌어낸 것이다.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 훈데르트 바서는 자신이 만들어낸 색을 암다체 색이라고 불렀다. 비가 오는 날처럼 슬프면서도 빛 속에서 강렬하게 빛나는 색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을 새끼 먹었을 때는 색의 그런 높낮이도 없어지고 색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다 굉장히 이퀄라이즈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제 태양이 없어지고 빛이 사라지고 그런 물들이 살아날 때 그때야말로 색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신만의 색채를 그 생명력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1949년 밀라노를 여행하던 훈데르트 바서는 스포르제스코 성을 그리게 된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비에 젖어 빛나는 회당의 모습을 발견한다. 비가 색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Sculpture needs light, but painting needs colors. A painting cannot live without colors. And when it rains, the colors come to life.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는 화폭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비 오는 날을 유독 사랑했던 이유는 색채 때문만은 아니었다. 비,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물이 지닌 생명력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에 있어서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이제 100개의 물이라는 훈데르트 바서로 자신의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이제 물이라는 거는 저에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어떤 것도 흡수를 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 흡수를 할 수 있고 어떤 곳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제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할 수 있었잖아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훈데르트 바서가 물에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68년 훈데르트 바서는 베니스의 한 조선소에 한 척의 범선을 개조해달라고 의뢰했다. 범선의 이름은 레겐탁, 독일어로 비가 내리는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물에 대한 그의 강한 애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레겐탁을 소유하게 된 그는 물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그에게 있어서 비가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이었다면 물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다. 훈데르트 바서는 생전에 강이나 바다 혹은 비를 소재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강과 바다, 비, 이 모든 것의 본질인 물을 사랑했던 것이다.
is so important for humanity, and that's why a big part of my name consists of water. For instance, I call myself 100 Waters and a rainy day, because I think without water mankind couldn't exist. 프리드리히 훈데르트 바서. 풍요로운 곳에 흐르는 100개의 물이라는 뜻을 지닌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은 훈데르트 바서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그는 물의 생명력을 통해 풍요로운 인간과 자연의 삶을 꿈꿨다. 그리고 그 꿈을 화려하고도 몽환적인 색채로 담아냈다. 그가 색채의 마법사라 불리우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하나의 색이 살아 움직이는 듯 그 생명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혼데르트 바서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 색채와 더불어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의 방식인데요. 그는 이 직선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선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이 나선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혼데르트 바서에게 이 나선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의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나선들. 혼데르트 바서는 끝을 알 수 없이 뻗어나가는 나선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말을 걸어온다. 1954년에 그린 그림 속에서는 나선은 한 줌의 흙이었고 1963년작 작은 얼굴의 안경에서는 나선으로 인간의 얼굴과 안경을 표현해냈다. 1987년 홍해의 증기선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나선은 등장하며 그리고 말년의 작품 속에서도 크고 작은 나선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 나선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 나선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혼데르트 바서는 모든 것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나선에 매료되기 시작한 건 1954년이다. 그는 신이 만들어낸 자연 속에는 직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동시에 모든 자연은 나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The spiral is key to the universe. I believe that the spiral is the symbol for the beginnings of life in general. I mean, if something begins to move, then it is always in the form of the spiral. When the inanimate ceases to be inanimate and begins to live, it assumes the form of a spiral.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선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나선은 자로 잰 듯 정확한 규칙적인 나선이 아니다. 그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나선형을 그리지 않았다. 그가 그린 나선의 형태를 들여다보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고 넓어졌다가 다시 얇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혼데르트 바서의 나선형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불규칙적이다. 그래서 그가 그린 나선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삶과 죽음을 동시에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선을 보시면은 지금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나선은 이렇게 가고 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대비임과 동시에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모양새 그리셨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나선을 보색으로 대비시켜 표현한 이유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엉켜서 결국은 하나가 된다고 그는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끝없이 퍼져나가는 나선은 점점 더 견고하고 풍성해지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훈데르트 바서가 1954년에 완성한 녹색 여인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나선이 등장한다. 마치 나이테를 온몸으로 품고 있듯 여인의 몸은 초록색과 노란색의 나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처럼 순환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 나선형에 담고 있는 것이다. 나선으로 표현된 그의 작품에는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삶이 담겨 있다. 그런 삶이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혼데르트 바서는 그의 작품을 마치 식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식물처럼 자라고 숨쉰다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혼데르트 바서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이 식물 같은 삶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대중들에게 판화 작품들로 선보이길 원했습니다. 그 안에 그의 바람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던 것이죠. 혼데르트 바서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혼데르트 바서는 늘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행복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다. 그런 바람 속에서 탄생한 것이 그래픽 작품이다. 그는 석판화, 실크스크린, 동판화, 컬러 무판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의 그래픽 작품을 남겼다. Honderup Basso started to do graphics because there was a big demand for his paintings, but the painting became so expensive, so that the art dealers asked him to do a graphic. And the idea of a graphic is that it is multiplied. There are more than one, because painting is unique, and because there are more than one, it can be cheaper. 제 아무리 판화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작품이 기계처럼 찍혀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판화로 찍혀서 나오는 작품 하나하나를 직접 뽑아내 금박이나 은박을 더하기도 했고 색깔을 보정하기도 했다. 1971년에 완성된 사랑의 파도 위 레겐탁은 색채 하나하나가 섬세한 빛을 발하고 있다. 프린터된 작품 위에 빛을 반사하는 유리모래를 안각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제작된 레겐탁 선상의 나무 두 그루는 일본 목판화를 통해 완성한 작품이다. 일본에서 쇠퇴의 길을 걷던 전통 우키오의 판화에 자신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색채를 담아낸 것이다. Basically, he wanted with the graphic, also it is done by a machine, although it is a multiplication, he wanted to create individual sheets, in other words, originals. Also, it's a graphic edition. Each copy is unique. There are no two which are alike. The colors are different, the forms are different. So he was very proud that he have besieged the machine, so to say. Honderup Basso worked himself personally on all his graphics, so he haven't got a big oeuvre, many editions. The total edition of his graphics are about 98 editions, different editions. 판화에 독특한 개성과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모든 그래픽 작품에 그 제작 과정을 세세히 공개했다.
제작 기법이나 제작 연도 그리고 제작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장의 판화가 탄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림 속에 기입한 것이다. Hundertwasser usually said that his paintings are the harvest of his dreams. In other words, he started to paint and he didn't know what kind of painting. He never had a concept and he's not an illustrator. He just started to, if you want to say, to dream while painting. 훈데르트 바서의 모든 작업은 마치 꿈을 꾸듯 느리고 더디게 진행됐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마치 나무가 자라는 모습과 비슷했다. He integrated, let's say, when he was drinking coffee and there was a spot of coffee on the canvas, he didn't try to take it away. He integrated it in his paintings. So he let, like in nature, this painting grow, and it happened, so to say. He never had a concept for a painting. So in that sense, he said vegetative, that the painting grew slowly without a plan. 훈데르트 바서는 자신의 작품이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의 작품은 식물성이다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한 그루의 나무나 한 포기의 풀처럼 살기를 소원했다. 꿈의 열매라고 불렀던 자신의 작품을 통해 그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때 세상은 진정 아름다워진다고. 훈데르트 바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늘 꿈꿔왔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 마치 섬세한 손길로 자신의 화폭에 꿈을 담아내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화폭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축가로, 환경운동가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 누구보다 창조적이고 열정적이었던 20세기 위대한 화가 훈데르트 바서의 또 하나의 세계 제2부에서 계속됩니다.